안녕하십니까. 유체역학 첫 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단위 조작, 즉 화공 분야에서 단위 조작의 한 분야인 유체역학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고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유체의 흐름이라든지 에너지 기술, 베르누이 방정식 등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체 이론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체 이론. 예. 자, 처음에 유체의 이제 개론이죠. 유체 이론. 그 유체를 갖다가 플루이드라고 하는 플루이드. 플루이드라고 하는 거는 흐르는 성질을 가진 물체. 근데 이제 유체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딱딱한 고형은 연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흐르는 물체니까 기본적으로 모양은 그때그때 바뀔 수가 있는 걸 우리 유체라고 합니다. 자, 유체의 정의 및 분류 보겠습니다. 정의 및 분류. 자, 유체란 변형에 대해서 영구히 저항하지 않는 물체를 말한다. 그러니까 변형을 딱 가했을 때 고체는 어떻게 돼요? 고체는 버티려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유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변형이 가면은 그 가해지는 그 순간에 그 모양에 맞춰서 변형되는 걸 유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체를 제외하고 액체라든지 기체라든지 증기 뭐 이 등등을 갖다가 유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 기억할 게 이제 액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비압축성 유체라고 표현해요. 비압축성 유체. 그래서 액체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비압축성 유체라고 하고요. 자, 기체를 한번 보면 기체. 기체는 여러분들 압축을 하면 어떻게 돼요? 모양이 저기 압축이 되죠. 그래서 기체를 압축성 유체라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뭐 형체가 변할 때 변형에 대응되는 전달 능력이 생성되는 물질이다. 조금 더 한번 구분할게요. 예. 여기 보시면은 유체 분류가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 유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거를 갖다가 다 완벽하게 이해하는 걸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하는 거 위주로 포인트별로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하는데 잘 구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계적으로 우리가 다 읽어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포인트로 여러분들한테 핵심을 설명할 때는 자, 그거에 대해서 집중하시면 좋아요. 자, 먼저 일단 보시면은 액체, 기체, 플라즈마, 슬러리 뭐 이런 것들 갖다 유체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모양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걸 유체라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압축성 유체랑 비압축성 유체 요건 좀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압축이 되느냐, 압축이 안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물이 대표적인 비압축성 유체예요. 뭐 그런 거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가 점성 유체, 뉴토니안 유체, 난 뉴토니안 유체, 비점성 유체 이렇게 나오는데 특별히 뉴토니안 유체랑 난 뉴토니안 유체 요거를 좀 기억해 주세요. 요거 사실은 점성 유체 중에서 뉴토니안 유체랑 난 뉴토니안 유체가 있습니다. 그 비뉴톤 유체, 뉴톤 유체 이렇게 돼요.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 상태에 대한 분류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상태에 대한 분류. 이제 보니까는 몇 가지 내용들이 나오네요. 그래서 기체부터 해가지고 액체, 플라즈마, 슬러리인데요. 자, 기체는 잘 아시죠? 액체랑. 근데 플라즈마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어떤 상태냐? 여러분들 이제 우리 기체긴 기체인데 원자가 전자를 잃은 상태에서 이온 형태로 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이온 형태의 기체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슬러리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고체를 포함해가지고 액체, 그러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 고체 가루가 흘러가는 액체 성분을 슬러리라고 합니다. 그 정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압축성 유체랑 비압축성 유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점성 유체랑 비점성 유체인데 특히 비점성 유체 나중에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 같은 거 할 때 이 점성을 좀 무시해가지고 사실 볼 수 있는 유체인데요. 이걸 우리 완전 유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비점성 유체. 점성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끈적끈적한 정도. 그러니까 비점성은 그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완전 유체다. 저 점성을 점도라고 하죠. 점도를 갖다가 영어로 비스코시티라고 합니다. 우리 유체역학이라든지 화공 분야에서는 이 점도가 굉장히 또 중요한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요. 또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점도, 끈끈한 정도, 비스코시티 그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점성유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끈적끈적한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대요. 그래서 비점성유체, 점성유체. 자, 그 다음에 변형률에 따른 분류인데요. 자, 그 밑에 있는 걸 그대로 보겠습니다. 변형률에 따른 분류. 그래서 뉴턴 유체. 일단 이름만 기억해 두세요. 뉴턴 유체.
비뉴턴 유텐, 양 뉴토니안 플루이드. 자, 이름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유체 유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체 유동. 예. 제가 지금 명칭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것들은 이름만 좀 기억해 두세요. 자, 뭐 뉴턴 유체, 비뉴턴 유체, 그 다음에 점성, 점성. 그리고 유체 유동에서는 레이놀즈 수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레이놀즈 수. 자, 이 레이놀즈 수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측류하고 난류. 자, 이 측류냐 난류냐 이걸 구분하는 건데, 측류라고 하는 거는 자, 층과 층이 아주 질서 있게 흘러가는 걸 측류라고 합니다. 난류라고 하는 거는 막 그 난잡하게 흘러가는 거. 그러니까 막 층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서로 막 섞이면서 아주 난잡하게. 그러니까 난류하면은 굉장히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 측류라고 하면은 천천히 흘러가니까 느리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자, 일단 그건데 레이놀즈수는 요걸 둘 구분하는 하나의 어떤 이제 무차원수인데요. 요 레이놀즈 넘버라고 해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관성력과 점성력에 대한 비다 이렇게 생각하면 관성력과 점성력. 그래서 점성력은 점도, 끈적끈적한 정도. 관성력은 여러분들은 이제 관성의 법칙 아시죠? 막 가다 보면은 그 가던 속도를 갖다 못 이겨서 계속 가잖아요. 그래서 관성력과 점성력을 나눠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레이놀즈 넘버는 기억하세요. 우리가 분모에는 여기 써 있듯이 자, 뮤라고 하는데 요게 여러분 점도예요. 점도. 비스코시티, 점도. 그 다음에 자, DU로.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여기 로라고 하나 쓰고 로. 그 다음에 DU. 자, 그래서 로가 요게 여러분들 밀도예요. 밀도. 그리고 D가 이 직경, 관의 직경이에요. 그리고 이 U가 이거 속도예요. 속도. 유속을 얘기해. 유속. 그래서 뮤분의 로디유, 로디유. 그 다음에 요거 기억해서 자, 이게 레이놀드 넘버에 대한 값이다라고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요 수치도 좀 기억해야 돼요. 자, 암기 2100보다 작으면 측류, 2100보다 작으면 측류. 측류는 2100보다 작다. 그 다음에 난류는 4000 이상이면 난류. 4000 이상이면 난류. 자, 그 사이면은 과도 영역 또는 임계 영역, 바뀌는 영역. 그래서 자, 레이놀드 넘버가 얼마? 2100보다 작으면 측류. 그 다음에 레이놀드 넘버가 4000보다 크면은 난류. 그리고 2100과 4000 사이는 과도 영역 또는 임계 영역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변하는 영역이란 거예요. 예. 자, 기억하시죠? 그러면 이제 또 점도는 뭡니까? 점도. 이제 또 질문이 나올 텐데, 일단은 자, 뮤라고 하는 점도분의 밀도, 직경, 그 다음에 유속. 요거에 대한 비가 일단은 레이놀드 넘버고, 끈적끈적한 점성력분의 관성력에 대한 비다. 이런 걸 무차원수라고 합니다. 레이놀드 넘버 너무너무 중요해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제가 측류랑 난류를 갖다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측류 난류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예. 이 포복류 같은 경우에 한번 읽어보세요. 막 기어가는 걸 포복류라고 하는데, 보시고, 측류는 층을 잃어서 천천히 가서 서로 섞이지 않는 거. 그래서 이걸 라미나 플로우라고 해요. 측류는. 라미나 플로우. 그래서 유체가 관변의 직선으로 흐르며 점성류 또는 설류라고 선류. 이 선처럼 흘러간다. 선류. 그래서 뭐, 이런 말들을 씁니다. 그래서 속도가 느리고, 그 다음에 중심부로 갈수록 점점 빨라지는데요. 일단은 유체가 유속이 느린 경우에 기본적으로 느립니다. 느린 경우에 자, 각 입자가 위아래로 혼합되는 일이 없이 평평하게 흐른, 평평이 중요해요. 평평. 그래서 측류는 평평하게 흐른다. 핵심. 그래서 층을 지면서 이렇게 흐르는 거 측류라고 합니다. 예. 자, 이제 제가 가능한 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측류는 얼마보다 작은 거? 그치. 레이놀드 넘버가 2100보다 작은 걸 측류라고 한다. 평평하게 흐르는 걸 측류라고 합니다. 예. 자, 난류를 볼게요. 난류를 영어로 터뷸런 플로우라고 해요. 터뷸런 플로우. 막 터뷸런트. 이제 섞이는 거. 유체가 중요한 거. 불규칙적으로. 요게 핵심이에요. 불규칙적으로 혼합되는 거. 뭐 이런 겁니다. 뭐 나머지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요. 자, 난류는 뭐 자유난류랑 병난류가 있다. 일단은 혼합되는 거. 측류는 평평하게 흐르는 거. 자,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플러그 흐름이라고 있는데, 플러그 흐름.
플러그 흐름은 레이놀즈 수가 너무 큰 경우에 유체가 혼합해서 에디 현상이 나면서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죠. 자,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플러그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너무 잘 섞이다 보니까 내부에서 어떤 차이가 없이 균일하게 가는 거예요. 너무 잘 섞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여기 관이 이렇게 있어요. 관이. 그러면 관이 있으면은 이 중앙에 있는 거랑 요 관 밑에 있는 거, 즉 관벽과 관 중앙은 서로 속도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가 빨라요. 여기가 좀 느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유속이 이렇게 형성해요. 프로파일이. 그러니까 이제 가운데는 빠르고 양쪽은 느리잖아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플러그 흐름이 되면은 요 차이가 사라져요. 다 섞여가지고. 그래서 마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이게 가운데가 빠르고 여기 느린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쫙 지나가는 걸 플로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여기 보니까는 외부의 유속이 관 내 외부의 유속이 일정하게 흐르는 흐름이다. 그래서 U와 최대 유속 간에 관계없이 항상 같다. 원래는 가운데가 최대 유속이 되는데요. 그 유속의 차이가 없이 그냥 항상 위아래 상관없이 이렇게 항상 같게 흐르는 걸 갖다가 플로우라고 합니다. 자, 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죠? 예. 자, 계속 보겠습니다. 예. 여기 레이놀즈 시험의 난류라고 하는 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제 점도로 넘어가게 점도.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점도. 자, 이 점도라고 하는 거는 끈적끈적한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수치가 있어요. 그 값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점도, 뉴턴의 점성 법칙에 규명되고 이런 수식을 쓴대요. 근데 이게 이 수식은 조금 더 뒤에 가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거는 핵심은 요거예요. 전단 응력이라는 거예요. 전단 응력. 자, 제가 몇 가지를 좀 구분하겠는데요. 여러분, 압력이라는 거죠. 압력이 뭐죠? 압력이, 자, 여기가 이렇게 평평히 있으면 여기 위에서 내리는 요 힘 있잖아요. 힘. 이 면에, 자, 힘이 위에서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 단위 면적당 힘. 단위 면적당, 이 면적을 A라고 할게요. 단위 면적당 힘을 요걸 압력이라고 합니다. 압력. 예. 자, 그래서 압력이라고 하는데요. 수직으로 꽂고 있죠. 그래서 이 압력을 우리가 수직력이라 해요. 수직력. 위에 수직으로. 그래서 이 면에 수직으로 내리고 있으니까 수직력인데 이 수직력에다가 자, 이 면적을 나눠줘요. 면적을. 그러면 이거를 우리 뭐라고 하냐? 단위 면적당 수직력. 그래서 수직응력이라고 합니다. 수직응력. 그래서 응력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우리가 말하는 뭐 스트레스 받는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단위 면적당 힘을 스트레스라고 해요. 그게 응력이라고 우리말로 표현하는데 이걸 수직응력이 다른 말로 뭐다? 그렇지. 압력이 되는 거야. 압력.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수직력은 요건데 또 다른 힘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평면이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위에서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이 평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미는 힘을 줘요. 여기 평면을 갖다 이렇게 밀어. 그러니까 이 평면을 이렇게 미는 거야. 밀면 자, 이렇게 해서 이 수직이 아니라 평면에 평행하게 미는 힘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전단력이라고 해요. 전단력. 그러니까 요거랑은 조금 다르죠. 이 미는 힘을 전단력을 면적으로 나눴다. 이걸 뭐라? 전단응력이라고 해요. 전단응력. 자, 전단응력이라고 해서 요걸 갖다 우리는 시어 스트레스라고 표현해요. 시어 스트레스. 그래서 유체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 유체에 이런 전단력이 작동하잖아요. 그러면 속도 차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걸 시어 스트레스, 전단응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보통 타우라는 말을 많이 써요. 타우.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쫙 가가지고 여러분들 뭐 전단력이라고 하는 거랑 전단응력인데, 자, 전단응력은 힘을 면적으로 나누는 게 전단응력, 타우라고 하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 전단응력이 이제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자, 요 식에 의해서 영향을 줍니다. 요 식.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저거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뮤가 뭐죠? 뮤가 아까 레이놀 넘버에서 봤죠, 우리가. 뮤가 뭐다?
점성도, 점도에다가 dy분의 du. 이렇게 됩니다. 이걸 전단 응력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래서 요 식을 기억하세요. 타우는 mu 곱하기 dy분의 du. 이걸 전단 응력이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전단 응력에는 y에 따른 속도의 어떤 구배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y라고 하는 이 그 높이에 따라서 속도 차가 생긴다는 소리입니다. 그 기울기가 생긴다는 소리예요. 거기다가 mu라고 하는 이제 비스코시티, 점성도를 하나 곱해줘요. 자, 이 점도라고 하는 이게 점도예요, 점도. 점도는 뭐 유체 조성, 온도, 압력에 대한 함수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전단 응력에 대해서 제가 방금 설명을 드린 거랑 자, 하나 점도에 대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점도. 그래서 이 점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뭐 영어로 비스코시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점도의 단위가 이게 P라고 해서 포이제라고 해요. 포이제. 점도의 단위를 갖다가 P라고 씁니다. 그래서 포이제라고 하는데 뭐 포이제라고 하기도 하고 푸아즈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포이제 읽는 대로 읽는데 푸아즈라고 읽는 경우도 많습니다. 푸아즈. 이름이 귀엽죠. 푸아즈. 저는 포이제라고 읽는데 그때마다 이게 발음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나와요. 제가 여러분한테 푸아즈라고 읽을 때도 있고 포이제라고 읽을 때인데 뭐 좋아하는 걸 선택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 포이제라고 하는데 제가 이 단위가 조금 복잡한데요. 하나 쓸게요. 자, 1P라고 하는 그 P라고 쓰죠. P라고 하는 푸이제 또는 포이제는 푸아즈 또는 포이제는 1g per centimeter sec. 기억하세요. 요거. 요렇게 씁니다. 1g per centimeter sec. 그걸 포이제 또는 포이제. 제가 포이제라고 읽어야죠. 자, 그래서 이 점도라고 하는 건 이제 포이제라고 해서 1g per centimeter sec라고 쓰는데 킬로그램이 아니잖아요. 그쵸? 센티미터와 세크가 들었으니까 이게 미터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거 좀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쓰고요. 그리고 우리 동점도라는 게 있어요. 동점도라고 하는 거는 자, 키네마틱 비스코시티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보통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라고 읽는데 누는 점도에다가 밀도를 나눠주는 거예요. 밀도. 이거 점도예요. 점도에다가 밀도를 나눠준 게 동점도입니다. 동점도. 그래서 점도에다가 밀도를 나눠준 게 동점도다. 그러면 단위란 뭘까? 단위는 요 점도의 단위가 요거네. 그램 퍼 센티미터 세크. 이거 분에 밀도의 단위가 뭐죠? 밀도가 이제 우리가 그램 퍼 그쵸? 센티미터의 세제곱이죠.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그래서 한번 없애보세요. 이렇게. 없애고 이거 없애니 자, 이게 결국 어떻게 나와요? 센티미터의 제곱 퍼 세크가 나오죠. 자, 그래서 동점도의 단위를 우리가 센티미터 제곱 퍼 세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동점도를 갖다가 뭐 제가 1ST라고 하면 자, 이게 스토크라는 스톡스라고 하는 우리가 말한 단위 중에 하나입니다. 스토크 단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요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1cm의 제곱 per sec의 단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점도라고 하는 거는 점도를 밀도로 나눠주는 게 동점도다. 꼭 기억해 주세요.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V라고 썼는데 보통 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동점도. 자, 유체 점도를 나누는 값이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비점도라고 하는 걸 한번 읽어보세요. 기준 물질의 점도에서 어떤 물질의 점도를 나눈 게 비점도입니다. 예. 자, 뭐 그 정도는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니까는 또 점도의 성질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점도의 성질이라고 하는 거는 좀 재밌는 게 끈적끈적한데 액체랑 고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끈적끈적한 정도가 떨어져요. 뭐 이제 저런 것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꿀 있잖아요, 꿀. 꿀이 굳어버리면 이 꿀뚜껑이 안 열려요. 그쵸? 근데 따뜻하게 만들면 꿀뚜껑이 잘 열립니다. 그래서 꿀도 잘 흘러가려면, 점도가 떨어지려면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 점도가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기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점도가 같이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액체랑 고체는 보통 온도가 올라가면 점도가 떨어지는데 기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점도가 보통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점도의 단위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다 쓴 거 1포이제. 그래서 1포이제. P라고 쓰죠. 그럼
요게 g입니다. 그래서 g per centimeter sec 이렇게 써요. 근데 이걸 단위 전환하잖아요. 그러면 0.1kg per meter sec로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요게 필요하면 이렇게 또 바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물 있잖아요. 물을 갖다 쓸 때 물에 보통 이제 점도가 1cm/j 정도 나와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갖다가 1cm/j는 센티미터 할 때 0.01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0.01 포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0.01. 그리고 스톡스라고 하는 단위는 센티미터의 제곱을 세크로 나눈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예.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 점도계라고 해서 뭐 점도 측정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뭐 심한 밀도와 점도인데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서 하나 뭐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은 상온에서 물의 점도가 1cm 포화제 정도 된다. 뭐 그 정도. 그리고 이제 뭐 물의 비중, 물이 이제 보통 그 밀도 같은 경우도 한번 뭐 보시면 되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예. 자, 이제 유체 종류가 있습니다. 유체 종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체를 갖다가 이제 보시는데 제가 여기다가 식을 하나 쓰겠습니다. 그 우리 점도라고 하는 거는 요게 아까 전다 능력이라고 하는 거. 전다 능력 타우. 전다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점성도 곱하기 dy분의 du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요 식을 분석을 좀 하나 해볼게요. 요 식을. 자, 여기 여러분들 유체가 이렇게 흘러가요. 그쵸? 유체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은 유체가 기본적으로 이 전다 능력은 유체가 흘러가는 이 방향과 평행하게 힘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줘버리면 유체가 속도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에서 속도가 제일 빠르고 밑으로 갈수록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요게 유체의 높이입니다. 그러면은 자, 속도가 제일 빠르고 자, 그래서 요 위쪽에서 확 밀면은 속도 차이가 9배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 여기가 제일 빨라. 속도가 제일 빠르고 속도가 자꾸 느려지고 있어요. 속도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y라고 할게요. 제가 요 높이를 여기 자, 뭐로 쓸까요? 요걸 쓸까요? 이렇게. 높이를 y라고 할게요. y. 그때 요 속도가 여러분들 점점 바뀌잖아요. 요 속도를 u라고 하겠습니다. 요 속도를 u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자, 여기가 점점점 y가 높아질수록 어떻게 돼? 속도가 빨라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 기울기, 즉 결국 요거분의 요거의 기울기, 속도가 어떻게 구배되냐? 요게 결국 저거 기울기를 기울기. 뭐 요거 기울기,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y분의 du, dy분의 du. 이거예요. dy분의 du. 자, 그러면은 만약에 요게 dy분의 du니까 요 올라가면은 요게 dy죠. 요게 du죠. 그래서 이거분의 이거. 요거의 기울기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전다 능력과 그 기울기는 서로 비례한다. 그렇죠. 요거분의 요거랑 요 전다 능력이 요거예요. 요게 전다 능력과 근데 요거분의 요거의 기울기는 서로 비례한다. 그래서 요게 커지면 요 기울기는 오히려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기울기가 완만해진 게 아니고 이건 반대로 dy분의 du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울기가 더 거의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길어졌죠. dy분의 du. 예. 그래서 요게 전다 능력이 커지면 기울기가 더 길어져요. 유체의 어떤 속도 차이가 높이에 따른 속도 차이가 더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때 비례상수가 μ라고 하는 점도예요. 점도. 그래서 요게 비례상수인데 요 비례상수에 의해서 일정한 값을 유지하고 보통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쓴 요거는 전다 능력이 커지면 요게 쫙 속도 차이가 커지고 전다 능력이 작아지면 속도 차이가 작아지는데 여기는 거의 속도가 제로에 가까워요. 왜? 여기는 이 벽면에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차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요걸 우리는 대표적으로 이런 유체를 뉴튼 유체라고 합니다. 뉴튼 유체.
요게 뉴턴 유체예요. 여기 있는 거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설명해주는 요걸 기준으로 보세요. 뉴턴 유체. 그래서 요거가 뉴턴 유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여러분 X로 제가 보겠습니다. X. 요걸 Y로 보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뉴턴 유체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다시 지우고. 자, 여기를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이걸 du분의 dy 그리고 이걸 타우라고 할게요. 그럼 뉴턴 유체는 자, 요게 y는 ax잖아요. 그러니까 직선이 이렇게 나오게 이게 뉴턴 유체예요. 자, 요 그래프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뉴턴 유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가면은 어떤 유체는 자, 요 위에서 이렇게 가는 유체, 이거랑 비슷한데 이렇게 하는 유체예요. 그러니까 0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전달 능력에서 시작해요. 이걸 타우 제로라고 할게요. 그래서 타우 제로에서 시작하는 이런 유체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빙햄 유체라 해요. 빙햄 유체. 철자가 맞는지 확인할 빙햄 유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쓰면 빙햄 유체라고 해요. 이걸 빙햄 유체. 그럼 빙햄 유체는 그럼 어떻게 식이 되겠어요? 빙햄 유체는 자, 타우는 타우 제로 더하기 그렇죠. 요거 d u d y. 요게 빙햄 유체가 돼요. 여기가 이제 y 절편으로 타우 제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유체가 또 이제 두 종류가 나오는데 요 u라고 하는 점도가 항상 일정하죠. 이 두 개는. u라고 하는 점도가 일정하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유체는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유체가 있고 어떤 유체는 여기 이렇게 나오는 유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온 유체랑 이렇게 나온 유체가 있는데요. 이 유체를 갖다가 이제 뭐 가소성 유체 또는 딜라턴트 유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요게 바뀌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이제 요걸 우리는 전단율이라고 표현하는데 전단율이라고 표현하는데 요 전단율이 커짐에 따라서 요게 요거는 요게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여기는 전단율이 커짐에 따라서 여기 감소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소해요. 그래서 이걸 뭐 수도 플라스틱 유체. 이걸 갖다 우리는 의가소성 유체 뭐 이렇게 쓰고 요거 딜라턴트 유체. 요걸 팽창성 유체 뭐 이렇게도 씁니다. 그래서 요거 4개, 요걸 좀 기준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저걸 기준으로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제가 쓰면은 이제 넣겠습니다. 쭉 넘어가서요. 요걸로 볼게요. 요거. 예. 자, 지금 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빙햄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여러분들 우리 유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빙햄 유체, 빙한 플라스틱 이렇게 합니다. 용어. 자, 이렇게 가죠. 요거죠, 요거. 예. 그 다음에 수도 플라스틱. 요게 수도 플라스틱 유체죠.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합니다. 요거 이렇게. 그 다음에 뉴턴 유체. 그 다음에 딜라턴트 유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바뀐다는 거. 스트럭처를 뭐 알아야 됩니까? 뭐 몰라도 됩니다. 스트럭처를. 자, 그래서 요거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예. 자,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전단력과 전단율을 가지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자, 여기에 있는 애들은 시간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자, 요 이제 우리 점성도가 이제 변하지 않는 그런 유체예요. 근데 이제 시간에 따라서 점도가 변하는 유체가 있어요. 이거는 시간에 따라 점도가 변하지 않는 유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시간에 따라서 점도가 변하지 않는 유체예요. 근데 시간에 따라서 점도가 변하는 유체가 있는데 그걸 갖다 이제 이렇게 틱소트라픽 유체라는 게 하나 있어요. 틱소트라픽 유체. 그러니까 이거는 점도가 시간에 따라서 감소하는. 그리고 레오패틱 유체. 점도가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그런 유체입니다. 그러니까 틱소트로픽, 그다음 레오팩틱. 이건 시간에 따라서 오고 지금 그린 거는 전부 다 시간 독립성 유체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점도가 변하지 않는 유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참고로 읽어보시고. 자, 이해되시죠? 예.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유체 정력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체 정력학. 잠깐 쉬었다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